안녕하세요. 친절한 나나쌤 김나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9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 출제되는지 오늘은 필수 유형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필수 유형 1, 11번 문제로 갈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선생님이 조금 약간 주의를 줄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항상 필수형 밑에는요, 이렇게 더듬죠? 자, 이렇게 힌트랄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좀 적혀져 있어요. 공식이라던가 푸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데, 절대 이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시험 문제에는 이런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유형을 보고 힌트를 보고 문제 풀어 버릇하면요. 시험지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시고 위에 있는 내용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보니 이런 방법들을 써서 한 거였구나.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다시 보시는 걸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내용, 우선 분수가 나왔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첫 번째는 기하분수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유한소수로 만들 때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면 됐었다라는 기본 내용이 있었죠. 자, 문제 볼까요? 우선은 맨 처음에 160분의 6이었는데 기하분수 해야 되니까 분자가 3이 된 거 보니까 2로 나눈 거네요. 그죠? 28에 16, 80이 1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80을 소인수 분해할 겁니다. 8은요, 2의 세제곱이고요. 거기에 10이니까 10에는 2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2의 4제곱에 5를 곱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빨리 되시는 거죠? 2의 세제곱에 10, 10에 2 하나 더 있으니까 이 4개랑 5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가 4개가 있으니까 5도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가 하나 있으니까 5 3개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겠죠. 그러니 그 분모 같은 경우에는 10의 4제곱이 됐고요. 분자에는 5의 세제곱 곱한 걸 그대로 유지시켜서 써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0의 4제곱 전개해줬고요. 위에 있는 거 계산해서 써줬으니까 4번은요. 자, 5의 세제곱 125 외우고 계세요? 네, 125에 3 곱합니다. 3, 5, 15, 3이 6이니까 7, 375.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수점 찍으니까 0.0375.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비교해 볼까요? 1번에 80 맞고요. 2번에 2의 4제곱 맞고요. 3번에 5의 세제곱 맞고요. 4번에 375 맞고요. 자, 5번이 틀렸네요. 0.375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표시가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유한소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이런 식의 시험 문제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필수 유형 2. 그래도 우리 요거 보는 연습 한번 선생님이랑 할까요? 위에 있는 거? 네.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 선생님이 복습 겸 보라고 했었죠? 문제 읽어봤더니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되려면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치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 유한소수 이 정도 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수학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요점 정리라던가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봤을 때 반사적으로 풀이가 나와서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문제 양을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적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 기본기 공부할 때 개념 한번 듣고 문제 바로 풀면 풀려요? 아니에요. 이 유형별을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 유형을 접할 때는요. 그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지금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유형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서 내 거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거에서도 읽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풀어보고 풀렸으면 더 좋고요. 풀고 나서도 꼭 이 문제가 얘기해 주고자 하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 문제 안에서 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벌써 2학년이잖아요. 그죠? 3학년 정도 되면 이 내용이 약간 습관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습하시자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고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소인수 2와 5가 지수가 같아지면 10의 거듭제곱이 됐었지 라고 이제 거듭제곱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낸다라고 빈칸을 채워보실 수 있겠죠. 빈칸에 관련된 답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필수 유형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14번에서는 뭐를 묻고 있나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했으니까 유한소수인 것 아닌 것 구분하는 내용이 있었죠. 유한소수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했었죠? 분모에, 역시나 이것도 기하분수입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했었죠. 2 또는 5만 있다면 유한소수고요. 그렇지 않은 소인수가 있다면 유한소수가 아니다, 무한소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기하분수를 먼저 만듭니다. 7, 24. 그럼 7은 원래 있었지만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분이 되면서. 자, 그럼 2하고 3이 있습니다. 아이고, 3이 있구나. 그럼 유한소수가 될 수 없겠네요. 2 또는 5만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기하분수 만듭니다. 나눠지나요? 3, 2, 6, 3, 5, 15, 3, 7에 21. 네. 자, 25분의 7 됐습니다. 25는 5의 제곱이니까요. 5만 있다. 이거는 유한소수 맞나요? 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2번 골라주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4, 3, 10이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 분모에 3이 있어요. 그러니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21분의 100입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아요. 기하분수인데 분모가 3하고 7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소수 될 수가 없겠죠. 자, 2하고 3이 있는데 3이 약분이 됩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봤더니 분모에 누구만 있더라? 소인수 2만 있더라. 그러니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하고 5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우선 기하분수여야 된다. 1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안 지키면 실수하죠. 성격 급한 친구들 특히. 3이다.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하분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서 없어지는 거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 또는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고 2 또는 5 이외의 수가 있으면 무한소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필수 유형이라고 하네요. 뭔지 볼까요? 자, 17번 180분의 21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내용은요. 그렇죠. 분모에 약분 다 하고 나서 기하분수일 때 2 또는 5만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약분되는 게 있나 봤더니 둘 다 3의 배수인데요. 그죠? 3, 7에 21, 3, 6, 18, 60분의 7 곱하기 a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2 또는 5만 있는지 보려면 소인수분해 해보셔야지 되겠죠? 자, 60은요. 3 곱하기 20, 20은요. 4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3 하나, 5 하나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소인수분해가 암산으로 되면 더 좋고요. 자기는 암산하면 자꾸 틀린다 하면은 괜히 암산하지 마세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틀릴 확률만 올라갑니다. 직접 써서 하시면 되죠. 3, 2, 6, 4, 5. 이 두 개, 3 하나, 5 하나. 괜찮죠? 자, 그러면 a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문제가 되는 소인수는 3입니다. 그럼 이 a가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줘야 되니까 얘는 3을 가지고 있는 수, 즉 3의 배수라고 적어주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a가 3의 배수인 걸 알아냈고요.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제 문제에서 이제 쉬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지만 뭐 가장 작은 2자리 자연수, 3자리 자연수 얼마든지 문제는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유형이 갖추고 있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한소수라고 하는 걸 나타낼 줄 아는지.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문제를 활용해 본 거죠. 그죠? 그냥 분수를 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분수에 누구를 곱한다면
그 곱하는 수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분수에다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 하려면 우선 분수를 뭐로 나타내야 돼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게 기약 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죠. 그리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남아야 되니까 x는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만약에 미리 읽었으면 이 풀이를 미리 보고 문제를 읽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얘들아, 이 문제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문제 풀면서 그 문제하고 채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부모님도 어쩌다 책 펼치고 있으면 보시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틀린 표시 있는 거를 되게 거부감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 마음도 알고요. 근데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가깝게는 내신을 잘 받는 거고요. 조금 멀게는 뭐 특목고를 지원하고 있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기본기를 잘 다지는 거가 될 테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멀리 봤을 때는요, 절대 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짝대기 그은 거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중2 정도 되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이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갈 수 있는지, 내 실력을 정말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데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너무 선생님 같았나요? 네. 자, 필수 유형 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요.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수인데요. 각각 A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 좀 전에 문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분수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되었네요. 두 개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할 겁니다. 그럼 모두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그럼 옆에다 적어볼게요. 390분의 13에 내가 A를 곱하고요. 또 245분의 7에다가 A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둘 다 유한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계속 잠기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기약분수인지 확인. 더 약분이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약분이 되네요? 요거 3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3, 3, 9, 3, 1, 3. 그래서 30 이렇게 되고요. 7도 되나요? 7, 3, 21, 7, 5, 35.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서 옆에다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의 1 곱하기 A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35분의 1 곱하기 A는 둘 다 유한소수가 될 거예요. 유한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30은 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5는요. 5, 7에 35니까 5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 다가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 없어져야 되는 소인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위의 분수에서는 분모의 3이 없어져야 되고요. 아래 분수에서는 분모의 7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3도 A가 없어져야 되고요. 이 7도 A가 없애줘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A는 누구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7의 배수. 여기서는 A가 어머나 자석이었네요. 네, 선생님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A는 지금까지 쓰면서 몰랐어요. 자, 3의 배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7의 배수예요. 맞나요? 그러니 이 똑같은 A는 여기도 같은 A니까 A는 3의 배수이자 동시에 7의 배수잖아요. 그러니 3과 7의 무슨 배수? 공배수. 네,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공통인 배수,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이기도 한 거. 자,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배수를 구하려면요. 3하고 7 해서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공배수는 누가 돼요? 그죠? 21, 최소 공배수는 2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21이고, 그럼 그들의 공배수라고 하는 거는 21, 42 이런 것처럼 21의 배수가 되죠. 이거 혹시 잊었을까봐 선생님 한번 쓰고 갈까요? 누구의 공배수를 구하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 그냥 공배수를 구하세요 합니다.
중1 때 우리 공부했었다고요. 그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3의 배수, 7의 배수, 공통인 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게 뭐냐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자, 잊은 친구들 적어 놓으세요. 자, 이 내용을 중1 때 배웠었어요. 잊었을 수 있지만 분명히 100% 배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했으니 3, 7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고요. 3, 7의 21이죠. 그럼 21의 배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21, 42 이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로 갔더니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네요.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더니 A의 값은 누가 됐어요? 21의 배수가 됐으니까 21, 42 이런 애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푼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수가 2개로 늘어난 것 뿐이에요. 누군가를 곱해서 유한수수가 된다면 기하분수 만들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2 또는 5 아닌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소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없앨 수 있도록 둘의 각각의 배수니 2개의 동시에 배수라서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배수를 구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거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에 봤더니 어때요? 두 분수를 누구로 나타낸다? 기하분수로 나타낸다.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모두 누구나 누구로만 이루어지도록 2나 5로만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앞의 유형과 완전히 같습니다. 분수가 2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곱해야 되는 수가 둘 다의 분모의 소인수를 없애야 줘야 되니까 공배수의 문제로 바뀐 것 뿐이에요. 괜찮으시겠죠? 자, 필수 유형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선생님 두 습관적으로 위에를 읽네요. 자,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2의 제곱 곱하기 x는 7, 이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소수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얘가 유한소수래. 그럼 x가 어떤 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맞아 읽어볼게요. 15 미만의 자연수 x의 값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부터 14까지 중에 x에 들어가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것 생각해 봅니다. 자, x자리에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1 되나요? 네, 되죠. 분모 2만 남으니까요. 2 되나요? 네, 돼요. 선생님, 2 또는 5만 하라 그랬으니까요. 4 하고요. 2의 거듭제곱 8 하고요. 14까지라 그랬으니까 하나 더 있나? 8이 16. 더 안 들어간다. 그지? 자, 그럼 그 다음에 5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빠뜨리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2의 거듭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넣어 볼게요. 그 이유는 이제 넣으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게. 자, 3 되는지 보세요. 안 돼요. 2 또는 5만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4 되는지 볼까요? 네, 4는 됩니다. 2의 거듭제곱이기만 하니까요. 5 될까요? 네, 2 또는 5 들어가는 건 괜찮으니까요. 자, 6 될까요? 6에는 2하고 3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써보자고 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7 돼요. 원래 7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유한소수 얘기하면 2하고 5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분자에 7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7이 들어가도 약분이 한번 되기 때문에 소인수 7은 한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7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8 되나요? 8, 2의 거듭제곱이니까 되죠? 9 안 되고요. 10 어때요? 네, 2하고 5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11 안 되고요. 12 안 돼요. 3 들어가 있으니까요. 13 안 되고요. 14 어때요? 27에 14 또 되죠. 여기에 14 들어가도 7이 한번 약분해 주기 때문에 2만 남아서 14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1에서부터 14까지의 숫자 중에서 15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게끔 하는 x값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문제에서는 x의 값이 모두 몇 개인지 묻고 있으니까요. 개수 세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8개네요. 네, 그래서 답은 8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런 유형은 누군가의 분모에 누구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나타내진다고 했으니까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진 수를 우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에 2나 5로만 들어간 수는 돼요. 됐어. 그리고 분자의 그랬어요. 분자의 누구가 들어가도 돼요? 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자에 배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7인데 7 곱하기 3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자에 배수라고 하면은 그렇고요. 분자에 곱하기 2나 곱하기 5가 들어간 곱해진 거 이런 거는 들어가도 되는 거죠.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나 곱하기 5의 거듭제곱. 네.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다. 그죠? 분자에 들어가 있는 소인수랑 2나 5 이런 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구분하니까 벌써 3가지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이번 유형은 여기 거 보지 말자.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는 걸로 하자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주는 걸로 원래 구분은 3가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23번은 답 8개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유형, 필수 유형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26번 볼게요. 분수 9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고요.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a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수일 때요. 자연수일 때 ab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요거 우선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라고 했습니다. 90분의 a는 유한소수. 그럼 유한소수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분모 소인수 분해해 주시면 되죠. 9는 9 곱하기 10이니까 3 2개, 2 하나, 5 하나.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3의 제곱이 약분이 되어져야지만 유한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A는 3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9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를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b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는 9의 배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 9 있으면 쓱쓱 없어지니까 1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9 곱하기 2 어때요? 여기도 2가 있으니까 2 약분, 9 약분하면 5분의 1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또 9는 반드시 갖고 있대 5를 가져도 되는 거고요. 맞죠? 아니면 9 곱하기 2 곱하기 5도 되는데 이건 1분의 1이 되니까 좀 b1 돼도 돼요? b1 돼도 상관없네. b도 자연수니까. 어쨌든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3의 제곱을 없애야 되니 9가 필수로 들어가되 분자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1이 되면 되니까, 그지? 분자가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분모가 가지고 있는 애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들 중에서 a가 10에서 20까지일 때라고 했으니까요. 자, a가 10에서 20까지라면 9 안 되죠? 9이 18 되죠? 9, 5, 45 안 되죠? 더 크니까 더 안 되네요. 자, 그 중에 9 곱하기 2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럼 9 곱하기 2가 a라면 약분하고 나면 무슨 수가 되나요? 한번 다시 써서 할까요? 자, 이렇게 약분 해주시면 5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b분의 1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b가 5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때 들어가는 분자를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a는 9이 18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니까 a값, b값 둘이 더하여라 했네요. 18 더하기 5 해서 답은 2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90분의 A라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유한소수가 된대요. 소수로 나타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소인수분해 해봤어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분모에 9가 있더라고요. 3의 제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야지 유한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9의 배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의 배수 중에서도요.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모양이 B분의 1꼴이 돼야 된대요. 기약분수로 얘를 나타냈을 때. 그럼 분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9의 배수 중에 9 되고요. 9, 2. 분모에 있는 애를 가져 된다고요. 9, 5, 9, 2, 5 다 가져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B분의 1꼴이 되는 애 중에 A의 범위가 10과 20 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0과 20 사이에 있는 애를 찾아봤더니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정해졌죠. A가 18이고요. 그렇게 올려서 나눠봤더니 그 B분의 1이 바로 5분의 1이 돼서 B가 5, A가 18이라는 거 찾으실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답은 23이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네요. 자, 위에 우리 아직 한번 안 봤죠? 네, 위에 봅시다. 분수 A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예요?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y분의 b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수가 유한소수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뭐가 돼? 라고 써준 거죠. 그럼 우선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이 x라는 애는 a 인수 중에서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남지 않도록 그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의 배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약분한 후 분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되는 애들을 그 배수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는 분의 1이었으니까 1이 될 수 있도록 그 9의 배수 중에 9와 분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인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애 4가지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 네, 요거는 뭐 굳이 위에서 우리가 공식이나 이런 걸 얻을 건 없으니까 이 문제 자체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전 유형 7,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15는 서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밑에를 보니까요. 분수 x분의 15는 이렇게 했어요. x와 15는 서로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x분의 15는 기약분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겠네요. 그죠? 자, 그럼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 3이랑 5를 갖고 있는 분자와 약분이 되지 않으려면 이 밑에 있는 애는 유한소수로 나타낸다 했으니 2의 거듭제곱.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맞아요? 네.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야지 유한소수인데 얘가 15인데 서로소라고 했고. 5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 x가 20 이상 100 이하라고 했으니 가장 큰 자연수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가면 될까요? 16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이니까 요거 빠지고 이렇게 두 개가 2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는 2의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그 중에 가장 큰 자연수는 64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발전 유형이라 그래서 어떤 특이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사실 서로소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는 기약분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얘가 기약분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되면 사실 여기 있는 부등식도 이 사이에 있는 2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 사이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고 그 중에 가장 큰 거 64 답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전 유형 7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잔소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넘기시지 말고요. 오늘 넘기면 안 풀게 돼요. 그러니 지금 선생님을 멈춤해놓고요. 멈춤하면서 또 부탁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멈춤하면 되게 이상한 표정이 나온다고요? 근데 꼭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도 지인이 있고요. 그죠? 친구들이 다 있는데 찾아보면 그런 얼굴이 나오면 엄청 놀림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멈춤해놓고, 네, 그러고 이제 뭐 캡처할 거 있으면 그런 걸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멈춰놓고 문제 나머지 다 풀어보세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니면 적어도 오늘 안에 자기하고 약속을 해서 그거를 딱딱 지켜서 하셔야 돼요. 미루기 시작하면 절대 어떤 친구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의지력이 강하니까 일주일치 모아서 다 할 수 있어. 절대 할 수 없어요. 꼭 오늘 안에, 그리고 지금이면 더 좋아요. 지금 멈춰놓고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답변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는 꼭 선생님 29번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답변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네한테 도움되는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올리면 확인을 안 하는 친구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질문을 할 때는 선생님 29번 풀어봤는데요. 가에서 x와 15가 서로소라는 조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친구 또 여기까지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x가 2의 거듭제곱인 건 알겠는데 다의 부등식이 왜 갑자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를 해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가 고민하면서 자기의 실력도 늘어나고 선생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찝어주니까 모르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질문답변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옛날부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EBS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지금 실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너네들의 수학 실력이 늘어나게끔 해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질문하실 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당부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 작성할 때는요. 꼭 자기가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스스로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